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474페이지가 되겠고요. 최신 기출문제 TAT 2급 제56회의 실무 수행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AT 2급 56회 기출문제에서는 가마솥 산업으로 출제를 했고요. 이 회사는 전기밥솥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전기밥솥 제조하는 법인이다. 자, 실무 수행 유의사항은 매번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 거래가 나왔습니다. 자, 납품 확인증 40만원짜리 상추 20박스 기록되어 있는 확인증이 있고요. 이체 확인증, 네, 우리가 은행에 가서 계좌 이체시킨 이체 확인증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자료 1은 공장 직원 식당에 사용할 상추를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하고 받은 납품 확인증입니다. 네. 자료 2는 구입대금을 당사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한 이체 확인증입니다. 자,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영수증 수취 명세서는 생략한다. 자, 경비 등 송금 명세서와 영수증 수취 명세서가 관련성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관련성은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은 하지 않는다. 경비 등 송금 명세서만 작성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 수행 과제만 2개 하시고,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납품 확인증에 있는 1월 24일 날짜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들어가셔가지고 1월 24일로 입력하신 다음에 차변에, 자, 이 상추를 왜 샀느냐? 공장 식당에 사용할 상추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식사로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내 식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복리후생비.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하려면 쌀도 필요할 거고요. 쌀 구입하는 거 복리후생비. 예. 뭐 고기도 뭐 닭도 사고 복리후생비, 상추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여러분 코드 몇 번 골라야 될까요? 800번대요. 네. 자, 우리 회사는 전기밥솥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식당이 어디에 있는 식당이냐면 공장의 직원 식당입니다. 공장 제조원가로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TAT 2급의 거래자료, 또 메인 매출 전표 이런 거 입력하실 때는 자료 설명에서 지금도 식당이면 공장의 식당인지 또 본사에 있는 식당인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본사 식당에 상추를 샀다 그러면 800번대가 맞지만 공장이니까 511번으로 해주셔야 돼요. 제조원가로 가야 됩니다. 네, 엔터로 지나가신 다음에 금액은 40만원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4번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죠? 예, 이제 보통예금은 103번 코드 이제 다 아실 거고, 거래처는 하나은행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에다가요. 그리고 대변에 40만원. 이것이 수행과제 1번이 되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예, 이 거래에서 이제 대변의 보통예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차변에 식당에 들어가는 식자재 비용을 뭘로 해야 되느냐? 복리후생비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식당이 공장에 있는지 본사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FAT 1급을 시험을 보실 때는 그걸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복리후생비 하면은 다 800번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는 500번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과제 2번을 보시면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작성하라 이랬습니다. 자,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는 이것입니다. 자, 경비 등 송금명세서 클릭하시고 거래 일자 2023-0124죠. 2023-0124 법인명이라는 것은 거래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회사가 거래처가 아니고 김금동이 거래처입니다. 개인이에요. 농민 김금동, 성명도 김금동, 비워놔도 돼요. 예, 성명이나 법인명 중에서 법인명 빼고 성명만 입력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주민번호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670928 1000-315 거래내역 상추 거래금액 40만원 송금일자 2023-0124 같은 날 송금했죠. CD가 은행 코드입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하나은행인가요? 국민은행이네요. 하나은행은 우리 거래처 하나은행이고, 예, 여기 CD는 그 김금동 씨의 계좌의 은행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은행으로 해야 됩니다. 자, 계좌번호는 거기 0123-0123-456 012-12545 이렇게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게 없고요. 여기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은행에서 입금한 은행이 아니라 거기 송금을 받는 은행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계좌번호도 마찬가지로 송금받은 은행의 계좌번호이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생략하라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지만, 작성하라고 만약에 했을 때는 어디서 주의해야 되느냐.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클릭해가지고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23-0124 상호 지나가시고 성명에다가 김금동 화성시까지만 넣으세요. 주민번호 670928 1000-315 주민번호를 넣으면 주민번호 형식에 맞게끔 하이폰이 붙어주네요. 40만원. 자, 요 구분입니다. 요 구분. TAT 2급에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라는 문제를 냈을 때는 구분에 해당되는 것을 주로 내는 편이에요. 다 해당되는 것만을 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자로부터 만약에 상추를 샀는데 영수증 이런 정규 증명 서류가 아닌 이런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 해당되는 거 없어요. 예. 상추를 파는 마트에서 만약에 간이 영수증으로 샀다고 한다면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게 있죠. 18번 농어민과의 거래. 농어민과의 거래는 우리가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18번을 구분해서 입력해 줘야 돼. 아니면 죄송합니다. 자, 18번. 지금 여기서는 18번에도 해당이 되지만요. 이거로 하면 안 되겠네요. 33번입니다. 송금 명세서 제출분. 송금 명세서 제출분. 그래서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만약에 지급하고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중개사무소의 사장님의 개인 계좌로 송금을 했다면은 그 송금 이체증 그걸 보시고 요걸 작성해 주면 돼요. 조금 전에 작성했던 송금 명세서. 그러면은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송금 명세서를 작성했다 그러면요, 농민과의 거래지만 이걸로 하지 마시고 요걸로 33번을 입력해 주세요. 송금 명세서 작성분 코드를 구분을 33번 넣어 주시고 511번 복리후생비 적요에는 상추 이렇게 써 주시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에 가가지고 여기에 송금 명세서 제출분에 반영이 됐죠. 여기 와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송금 명세서 작성건에 대해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라 그러면은 구분해서 33번이 있다는 걸 요걸 기억하시라. 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56회에서처럼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문제로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략하라. 그러면 입력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76. 이건 뭐 지우지 않으셔도 아마 평가에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약소거음 거래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시면은 2월 10일 날 제품 매출처인 세종물산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을 산무무역의 외상매입금 12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배서양도하였다. 배서양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다음에 받으러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네, 우리가 어음 관련 문제에서 배서양도나 할인, 이런 문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2월 10일 거래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2월 10일 날짜 입력하시고요. 자, 배서양도는 뭐 지금까지 언제나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양도했다. 꼭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 차변에 적고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을 대변에 적어야 돼요. 배서양도 문제. 자,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 코드는 3주 무역의 외상매입금이잖아요. 거래처가 받으러움의 거래처와 외상매입금의 거래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래처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3주 무역의 외상매입금이고요. 금액은 1200만 원. 그리고 대변이 받으러움이 됩니다. 받으러움 코드는 110번이죠. 자, 받으러움은 어디에서 발행한 거냐? 세종물산에서 받아서 보관 중인 거니까 받으러움의 거래처가 세종물산인 거예요. 1200만 원 대변에 입력하시고. 네. 그래서 차변 외상매입금 대변 받으러움입니다. 배서양도 문제는 항상 이런 분계라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고서 F3을 눌러야죠. 그러신 다음에 밑에 어음 상태를 배서로 바꿔줍니다. 밑에 메시지에 보시면 배서는 3번. 그래서 3 입력하시고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으로 1200만 원짜리를 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커서가 밑에 줄에 있는 지급거래처로 커서가 넘어가요. 이
어음 배설을 어디에다 해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상 매입금 거래처인 삼주무역에다 해준 거니까 지급거래처는 더블 클릭해가지고 외상 매입금 거래처 삼주 무역으로 입력해줘야 돼요. 네, 여기까지. 엔터 하시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고 받으러옴에 대한 자금 관리가 끝나게 됩니다. 네, 어음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 477페이지로 넘어가서요. 3번 문제 보십시오. 단기 매매증권의 구입 및 매각 자료가 1, 2가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본사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의 내역입니다. 자료 2는 주식 매입 대금을 지급한 국민은행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입니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증권이고요. 여러분이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를 알고 있으면 돼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에는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고 수수료 비용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별도로 비용 처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수료 비용 코드를 선택할 때 9XX 900번대라는 거 800번대나 500번대 선택하면 틀립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1000주 곱하기 취득단가 6,800원 해서 68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680만 원이고요. 차변의 수수료 비용이 12만 5천 원이 되는 거고요. 대변이 이제 요 금액이 보통 예금이 되죠. 자, 대변부터 우리는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3월 9일이죠. 일반전표 날짜 3월 9일로 수정하시고 대변 103번 거래처 코드는 국민은행 보통 금액은 6925 플러스 차변 단기 매매증권 107번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680만원 또 차변에 수수로 검색을 하는데 수수료 비용이 900번대를 쓰셔라 이거예요. 945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945 금액은 125 플러스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 취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문제는 FAT 1급에서도 참 자주 나옵니다. 네, TAT 2급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평가, 처분 이 세 가지 분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 세 문제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될 것은 안 나왔어요. 모두가 일반 전표에 입력할 것만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TAT 2급에서는 거래자료 입력 문제 세 문제 중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될 것도 출제하고 있다는 거. 네. 그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될 거는 뭐가 나올까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증빙으로 나와 있는 거래자료 입력 문제는 매입 매출 전표에다 넣어줘야 돼요. 네. FAT 1급에서는 거래자료 입력 문제다 그러면은 100% 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AT 2급은 거래자료 입력 문제에서 일반 전표의 입력 문제를 주로 내지만 가끔 가다가 한 문제 정도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될 문제를 섞어서 내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떤 것을 넣어야 되겠어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증빙이. 네. 그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된다.
자,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의 첫 번째 문제는 FAT 1급의 첫 번째 문제와 비슷합니다. 자, 거래 명세서를 주고요.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롯데카드로 결제받았다. 분계를 카드 분계하면 되는 거고요.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라. 카드 분계하면 외상매출금 분계됩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네,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무시할 것. 자, FAT 1급의 첫 번째 부가세 문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4월 16일이에요. 자, 메인 매출 전표 꺼내셔가지고 4월 16일 거래 날짜 정확히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품명은 전기, 압력, 밥솥, 수량 20, 단가 40만원. 거래처는 중앙산업.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세금은 방향키로 지나가고 분계는 카드로 결제를 받았으므로 4번 카드. 그런 다음에 카드사를 클릭을 해서 롯데카드로 결제받았다고 자료 설명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 가맹점이 롯데카드 하나밖에 없네요. 확인. 네, 밑에 분계 보세요. 외상매출금으로 분계되었죠. 지시대로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매출세액은 부가세의 수금이고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 잘 되었습니다. 자, 분계 완전히 잘 맞췄고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야 되겠죠.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는 부가가치세 2번에 네 번째 메뉴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하시고 4월 16일로 날짜를 입력해야죠. 4월 16일부터 4월 16일 엔터 치시고 앞에 있는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전자발행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신 다음에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다시 위에 가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을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회 누르시고 발행 눌러주시고 완료되었습니다 하면은 확인, 또 한 번 확인, 그리고 닫고 이 탭도 닫고 메인 매출전표에 와서 상단에 있는 조회를 눌러보시면 조금 전에 비워두었던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도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문제를 냅니다. 자, 자료 설명을 읽어봅니다. 6월 1일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의 착오로 동일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이나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을 것. 자, 외상대금에서 음수로 처리하라는 지시는요, 분계를 외상분계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외상분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이것의 그 수정 사유는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이라는 수정 사유가 있어요. 자, 문제를 여기서 이중발급된 날짜 6월 1일 거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6월 1일로 입력합니다. 네, 동일한 건이 지금 두 개가 보여요.
이 동일한 건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하나만 체크하시고 상단에 있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하죠. 그러면 여기 수정 사유에 목록을 누르셔서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6번입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이 메모지에다 6번 이렇게 하나 메모해 놓으시면 나중에 평가 문제 풀 때 와서 안 보고 빨리 6번을 답을 입력할 수도 있죠. 자, 6번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선택하신 다음에 밑에서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당초분과 수정분이 보이죠. 그러면 참고사항을 눌러서 작성일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 닫기 누르시고 이 날짜를 그대로 두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럼 마이너스로 전부 잘 입력돼 있죠? 예, 손댈 것이 없습니다. 예, 이대로 두고 밑에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보시면은 6월 1일로 조회한 화면에 마이너스 전표가 하나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계는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 지금 여기 전자발행이 나오도록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6월 1일부터 6월 1일을 조회해야죠. 그러면 여기 세 개 중에 미전송된 거 하나를 체크하시고 저 위에 있는 전자발행을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전자수정세금계산서 그림이 나오면 밑에서 발행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 누른 다음에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또 한 번 가죠. 가서 로그인 누르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 단추 누르고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면 끝났습니다. 자, 팝업 창 요거 닫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창 닫고 그리고 위에서 조회를 누르면 조금 전에 여기 비어있던 전자세금란이 마이너스 전표에 전자발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의 1, 2번은 여러분이 FAT 1급을 학습하고 왔기 때문에 1, 2번에서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3, 4번. 이게 새로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56회의 3번 문제는 어떤 문제를 출제했냐면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네. 요거는 이제 선적일의 환율 적용이라든가 요런 좀 잘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실적 명세서는 우리가 수동으로 다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입력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수출 신고 필증에서는 여기 신고 번호 입력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그 수출시장 명세서 작성할 때 수량 입력하는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품명, 품명. 그래서 품명은 압력, 밥솥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수량도 여기 30개 여기 아마 입력하는 거 있을 거예요. 수량. 그리고 내려와서 결정금액이라는 거, 결정금액 중국으로 수출한 모양입니다. 통화기호가 달러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통화기호가 한자로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수출했나 보다. 자, 바로 자료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 자료 1은 중국에 있는 이런 회사의 제품을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 신고 필증입니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거래은행을 통하여 송금받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달 말일에 받는다. 외상 거래입니다. 분계가 외상이 됩니다. 자료 2는 기준 환율의 내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 환율을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느냐?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선적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7월 14일. 그래서 7월 14일에 요 환율로 매입 매출 전표의 공급가액을 계산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아까 수출 신고 필증에 결제 금액이 24만 원이었죠. 자, 24만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이 금액에다가 환율 194.5를 곱해서 공급가액을 계산해 가지고 메모지에다 써 놓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딱 들고서 240000 곱하기 환율 194.5 하고 엔터 쳐서요. 46,680,000을 여러분이 이제 메모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서 1번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려면 공급가액을 알아야 되니까 24만 곱하기 194.5 계산한 46,680,000을 우리가 메모하신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 가야 되죠. 자,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거래 날짜는 선적일의 날짜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선적일은 7월 14일이죠. 그래서 날짜를 7월 14일로 입력을 합니다. 7월 14일. 자, 유형은 직접 수출을 우리가 16번이라고 그래요. 16번 수출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게 직접 수출입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보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다 16번이에요. 수출 실적 명세서를 보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 전부 16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품명에다가 전기밥솥이었죠? 압력밥솥이었나요? 압력밥솥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량 단가 비워두시고 수량만 입력해 볼까요? 예, 수량은 30. 공급가액 입력하겠습니다. 아까 메모해 놓은 숫자 46680000 46680000 거래처는 거기 있는 BA로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검색이 되죠. 확인. 전자세금 없는 거고요. 분계는 외상분계 해야 됩니다.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4,660만원, 제품매출 4,668만원. 네, 거래처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1번의 수행 문제입니다. 자, 수행과제 두 번째 걸 해보겠습니다. 2번은 제2기 애정 7월부터 9월이죠. 신고기간에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라. 자, 작성하러 갑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수출실적 명세서 여기 중간에 있죠. 클릭을 합니다. 기간은 2기 애정이라고 했으니까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합니다. 자, 수출신고번호 아까 수출신고 필증에 맨 위에 있었죠. 12356 22 413508 X 하면은 하이픈은 알아서 붙습니다.
자, 선적일은 2023년 0714 통화코드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중국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중국. 그래가지고 거기 통화코드에 CNY라고 교재에서 문제에서 외화금액에 CNY 코드를 주었잖아요. CNY 중국 위안 인민폐 확인. 자, 환율은 거기 7월 14일에 환율을 입력해 줍니다. 194.5. 그리고 엔터하면 외화로 넘어가죠. 외화에다가는 결제 금액 240 000 24만 위안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엔터하시면 원화가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금액하고 똑같이 나타나죠. 네, 저장 단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행과제 2번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 수행과제 3번.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를 반영하라. 네, 조회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7월부터 9월로 정기신고에서 엔터하신 다음에 아니요 해서 새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 하셨다면 새로 불러오기를 꼭 해서 지금 방금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한 것을 반영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반영되냐면 여기 6번에 반영이 돼요. 영세의 기타. 네, 반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저장하시면 돼요. 위에 거 저장 누르시고 확인. 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는 거 우리가 여러 번 연습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지금까지 2번인가 3번 해본 것 같은데요. 2번째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2번 해보시면은 이제 아마 어렵지 않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됐을 거예요.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은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자, 전자세금계산서 하나, 2개가 주어졌습니다. 2개. 자료 설명, 자료가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주어졌습니다. 자료 설명을 빨리 읽어보셔야 돼. 자료 1은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5인승 2000cc. 개별 소비세 과세구나.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54번 불공. 2번 제품 매출거래처에 증정할 선물을 구입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접대비 관련된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이것도 54번 불공. 다음 3번은 자료 3은 원재료 매입거래처 직원과 친목도모를 위한 식대를 결제하고, 자, 여러분, 거래처는 거래처 직원인데 원재료 매입거래처 요거 잘 체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FAT 1급 시험 볼 때는 거래처 직원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식사를 같이 했다. 그러면은 판매관리비 접대비로 하죠. 자, 여기서도 만약에 제품 매출거래처 직원과 친목도모를 위해서 식사를 했다. 그러면 판매관리비 접대비가 되겠지만 원재료 매입거래처죠. 예, 제조원가로 가야 돼요, 이 접대비가. 그래서 접대비에도 제조원가가 있습니다. 500번대 접대비. 네, 요거 잘 체크하십시오. 매입거래처 접대비는 500번대 접대비다. 네, 아까 어떤 문제에서 우리 복리후생비, 공장식당에 부자재 구입한 거 복리후생비를 500번대로 했죠. 네, 그런 거 잘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신용카드 건이에요. 신용카드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 아니라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신용카드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사항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전표로 가는 거다. 자, 수행과제 1번을 보겠습니다. 자료 1부터 3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하고 끝내버렸네요. 네, 자 여기에 좀 거래 자료를 뭐 매입 매출 전표 또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주면 이제 우리가 쉬운데 아무 말이 없어요. 예, 그래도 3번은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 자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입 매출 전표에 가야 되죠. 그래서 승용차 관련된 거 10월 27일로 입력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10월 27일로 입력하시고요. 54죠? 예. 54번 불공제 사유는 여러분 아시죠?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이거 클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 네, 품명에다 소나타 수량 하나, 단가는 2,700만원, 27 플러스 거래처는 3개, 네. 전자세금은 1번,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원자료를 차량 운반구로 바꿔야죠. 차량 운반구는 208번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다가 미지급금으로 해야죠. 253번 미지급금입니다. 2,970만원. 탭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뭐 그러지 않겠지만 이제 공부가 좀 덜 돼 있을 때는 이것만 보시고 아, 소나타를 외상으로 샀구나 하고 외상분계 하시면 틀려요. 왜냐하면 외상분계 하게 되면 외상매입금이잖아요. 소나타 외상으로 산 것은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전기밥솥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 소나타는 재고자산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우리가 매입채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으로 분계해서는 안 되고 미지급금이 되어야 된다. 다음 자료 2번 선물세트 세금계산서입니다. 자, 날짜는 11월 28일이에요. 11월 28일로 입력하시고 유형 역시 54입니다. 54 불공. 자, 선물이니까 접대비 관련된 거죠. 그래서 9번 접대비 관련입니다. 근데 이 접대는 아까 자료 설명에서 보면 제품 매출 거래처에 증정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로 나중에 분계할 때 반영하시면 돼요. 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선택. 자, 품명에는 선물 세트. 수량 30, 단가 10만원. 거래처는 GS 마트. 전자세금 1번이죠. 자, 현금으로 매입했군요. 분계는 1번 현금 분계해 주시고 원재료를 813번 접대비로 고쳐야 된다. 원재료를 800번대 접대비로 고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했고요. 다음에 자료 3번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거래처 직원을 식사 대접한 거니까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합니다. 세금계산서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날짜는
신용카드의 거래 날짜 확인하십시오. 12월 30일입니다. 일반 점표에 가셔서 12월 30일로 입력하시고 3번 차변에 접대비인데 512번 접대비를 써야 돼요. 513번. 네, 513번이 접대비입니다. 엔터로 가셔서 금액은 22만 원이네요. 220 플러스. 대변은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삼성카드사가 되고요. 대변에 22만 원 입력하시면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수행과제 1번 해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일반 점표에 입력하는 문제를 이렇게 함께 끼워 넣을 때는 이 수행과제 1번에서 자료 1번부터 3번의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점표 또는 일반 점표에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는데 이번 56회에서는 그 말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번을 매입 매출에 만약에 입력을 했다면 틀린 겁니다. 다음에 2번 해보겠습니다.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시오. 하면 조회만 하면 작성이 돼요. 나머지 두 개는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1번에 보시게 되면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수출 시적 명세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고 2기 확정 기간이잖아요. 그럼 네, 그렇죠. 10월부터 12월 기간을 입력하시고 저장된 거 사용하지 마시고 아니요 해서 다시 작성을 해야 돼요. 예, 만약에 불러오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요 불러오기를 한 번 더 눌러서 확인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불러오기 네, 반영이. 그러면 여기 두 건이 반영이 돼 있어야 돼요. 두 건 반영됐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소나타 건하고 그 다음에 매출거래처 판매비 매출거래처 선물 구입한 건 두 개 반영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저장 단추 있으시죠? 저장 예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다음에 수행과제 3번을 하시게 됩니다. 수행과제 3번은 매입세의 불공제 내역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것도 조회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이 거기에 18번에 반영되어 있는가 봐주시면 되는 거죠. 안 돼 있으면 입력해주는 추가 작업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시겠습니다. 기간을 10월부터 12월까지로 입력하시고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고 18번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여기에 지금 10,000원이 반영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여기 세액세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54번의 세액란에다가 54번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입력하는 단이에요. 여기다가 10000 10,000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런 다음에 요 닫기 단추를 눌러서 닫으면 여기 10,000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반영시킨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 돼요. 네, 위에서 저장. 그리고 확인하시면은요. 우리가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디에 반영됐어요? 여기에 반영됐고 세금계산서 건은 소나타는 여기에 반영됐고 그 다음에 선물 매입한 건 여기에 반영됐죠? 네. 그래서 저장해 두시면은 수행과제 3번이 다 끝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6회의 부가세 문제 4번은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그리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한 다음에 실무수행 평가 문제 20문제를 10문제네요. 10문제를 쭉 정답을 찾아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실무수행 평가는 다음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